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BC, 비포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인 AC, 애프터 코로나로 구분될 것이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밀려 들어와 버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자리 타격을 받은 사람이 200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현실에서 각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존 방법일 것입니다.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절박한 물음에 조언하는 책 김미경의 리부트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인 김미경님 역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28년간 어떤 천재지변에도 일주일 이상 강의를 쉰 적이 없던 그녀가 올해 1월 22일 강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강연장에 설 수 없게 됐는데요. 20명의 직원을 둔 콘텐츠 회사를 설립한 지 3년도 채 안 된 시점이라 가장 큰 수익처는 자신의 강의였는데 그 모든 강의가 올스톱되면서 직원들 월급 걱정을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넘기고 직원들을 지켜낼 방법을 찾기 위해 몇 달간 국내외의 온갖 정보들을 탐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난 끝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살아가는 공식, 돈 버는 공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코로나 이전에 했던 방식을 완전히 리셋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초기화하는 것, 즉 리부트다. 그래서 책 제목이 김미경의 리부트인데요.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모든 혼돈에는 질서가 숨어 있으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돈 속으로 들어가 질서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리부트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4장에서는 평생 공부가 중요해진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코로나라는 재난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삶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코로나라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4가지 리부트 공식 중 3번째, 인디펜던트 워커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다시 확산된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요. 나 혼자서만 겪는 고통이 아닌 만큼 지나친 걱정이나 좌절 대신 어떻게든 살아갈 용기를 품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당신은 코로나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나? 지난 몇 달간 나는 사람들을 많이도 만났다. 지식인이나 기업 CEO 혹은 그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이라면 이미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을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고 있겠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과 대화하면 할수록 나는 다른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는 사람은 드물구나. 온갖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코로나 이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나름의 정보와 논리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분석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심지어 자기 일과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이 똑똑하고 열정 넘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쉽게 해답을 도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뀐 공식 때문이었다. 코로나는 세상의 판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다. 판이 바뀌니 삶의 공식도 갑자기 복잡해졌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몰리는 곳, 돈이 모이는 곳,
잘 파는 방법이 분명했다. 이전에 대입하던 공식에 약간의 혁신을 더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기존의 공식이 사라지고 새로운 공식이 들어왔다. 언택트, 디지털 등 생소한 공식들이 나타나 생업을 뒤흔들어 버리니 당황스럽고 어지럽다. 이 공식을 어떻게든 대입해보고 싶지만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다. 그럴 때 설마라는 의심까지 더해진다. 설마 회사가 망하기야 하겠어? 설마 이 산업이 없어지기야 하겠어? 여기서 일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인데. 많은 사람이 일하는 분야일수록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주거나 정 안 되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아니란 생각이다. 전체 산업 중에 한 군데만 타격을 받았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항공, 여행, 교육, 영화 및 공연, 대형 쇼핑몰, 자영업 등등 셀 수 없는 영역을 생존의 기로로 몰아넣고 있다. 판이 뒤집히는 대형 폭풍을 만났기에 모두가 여력이 없다. 내가 살 길은 내가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일수록 상황을 정면으로 보기 힘들다. 내가 지금껏 지켜왔던 돈 버는 확실한 기반과 공식, 습관을 내려놓으려니 겁이 나서 뒷걸음질 친다. 한마디로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표현이 딱 맞다. 그러나 바뀐 세상의 공식을 제대로 파고들지 않은 것이다. 결국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잘 모를 뿐더러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쩌면 움츠러들어 꼼짝 않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른다. 위기 앞에서 위축되고 회피하고 싶은 것도 우리의 본능 중 하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당신이 서성거리고 있는 사이에 2차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예고되었던 모든 것이 실체가 되어 드러날 것이다. 임시라고 믿었던 많은 것이 현실로 확정된다.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고 영화관은 지금의 개점 휴업 상태에서 더 악화되어 폐업으로 갈지도 모른다. 무급휴직은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회사든 6개월은 버텨도 2년을 버텨낼 수는 없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기업도 개인도 파산하거나 살아남기 위해 업종을 바꿔야 할 순간이 곧 온다. 그러니 이제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정말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였나? 이 위기를 내 힘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진심을 다해 결심했나? 못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고 선언하라. 독자들 가운데에는 이미 코로나 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 하던 일을 못하게 된 분들이 있다면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이제 못한다는 말은 그만하자. 그 대신에 안 한다고 선언해보자. 나는 코로나가 터진 지 한 달쯤 후에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앞으로 강의를 못 가는 게 아니야. 안 갈 거야. 강의가 없어지고 한 달 동안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코로나 때문에 강의 못 가요 였다. 사람들이 안부를 물어볼 때마다 못 간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나 자신에게 짜증이 확 났다. 못 간다는 말은 피해자의 단어잖아. 코로나한테 뺏기고 막혔다는 말이잖아.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하나도 없는 대답이네. 한 달 내내 했으면 됐지. 이 말을 한심하게 계속하란 말이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지. 강의 못 간다는 게 무슨 자랑이냐? 나는 나약한 패자의 말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체적으로 풀어가는 승자의 말을 하고 싶었다. 자존감 넘치는 이런 말.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도 힘들고 위험한 상황 만들기도 싫어서 전 이제 강의 안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꼭 묻는다. 강의 안 가면 어떻게 하세요? 회사는 괜찮아요? 강의를 못 간다고 했으면 위로는 받았을지언정 이런 질문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못하는 것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나 안 간다고 하면 반드시 대안이 뭐냐고 질문하게 되어 있다. 대답해야 하는 나 또한 죽기 살기로 대안을 찾게 되어 있다. 나는 안 간다고 선언한 그날부터 직원들과 대안을 찾아나가기 시작했다. 강의를 안 가도 회사가 괜찮을 방법. 오프라인 강의를 안 가도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다 보니 저절로 공부가 되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못한다를 안 한다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다. 피해를 입은 대상에서 피해를 해결하는 주체로 생각만 바꿔도 우리는 스스로 대안을 찾기 시작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코로나 따위에 지지 말자. 그리고 자존감 있게 선언하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위기는 반드시 내 힘으로 해결한다. 세 번째 리부트 공식.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 2020년 4월 초 유튜브 김미경 TV가 드디어 구독자 100만을 넘었다. 100만을 넘고 나서 가장 먼저 찍은 영상이 바로 용수철 클럽 6주 프로젝트였다. 코로나에 당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자는 의미로 구독자들과 함께 만든 프로젝트 팀 이름이 용수철 클럽, 일명 용클이었다. 매주 월요일 아침 6시마다 코로나 시대에 대한 나의 생각과 해법을 영상으로 올리면 구독자 용클들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사연으로 써서 댓글을 달았고 내가 제시한 미션이나 솔루션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불황을 극복할 해법을 찾아나갔다. 그런데 첫 영상을 찍어 올리던 날 나는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싱글맘 에스더 씨의 사연 때문이었다. 저는 면역력을 키우면서 하루를 간신히 이겨내며 살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힘들 때는 하루 마무리로 선생님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저 있잖아요. 오늘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길거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6살 아이는 지금 어린이집에 못 가니 집에 두고 출근을 하는데 퇴근길에 혼자 기다릴 아이 때문에 뛰어가면서도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힘든 시기를 둘도 아닌 혼자 버티고 있다니. 생계를 위해 6살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나서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도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됐으니 그 절망은 또 어쩔 것인가? 위로해줄 말도 떠오르지 않아 그저 눈물만 났다. 코로나라는 폭풍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이들의 사회적 보호막을 가장 먼저 날려버리고 있다. 영상의 댓글들에는 에스더 씨 외에도 직장을 잃거나 또 잃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는 사연들이 넘쳐났다. 이들에게 과연 나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먼저 나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일자리 현실부터 하나하나 짚어봤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타격을 받은 사람이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직접적으로 실업 상태가 된 사람은 70만 명, 일시휴직자는 126만 명에 달한다. 일시휴직자 증가폭은 1997년 IMF 때보다도 더 높다. 이 많은 일시휴직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상당수가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돌아가더라도 그들은 언제 실업 상태가 될지 모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생존을 위해 인간 대신 기계나 AI, 로봇에게 일자리를 주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에는 직원 없이 터치패드만 눌러서 커피를 주문하는 무인 카페가 문을 열었고 24시간 무인 운영이 가능한 로봇 카페도 생겼다. 화장품 업계에도 무인 판매대로 운영하는 셀프 스토어가 생겼다. 온택트는 이제 디지털 트렌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모두의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디지털 기술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사실 살아남기 위한 우리 모두의 요구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 되돌릴 방법이 없다. 이미 회사 밖으로 나왔다면 돌아가기 힘들 수도 있다. 적어도 지금 내가 하던 일 그대로는 안 된다. 특히 기계나 스마트폰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에 남아있는 이들의 상황은 괜찮을까? 요 근래에 회사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고 불안하다면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설마 우리 회사가 망하겠어? 설마 회사가 날 자르겠어?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사장에 대한 믿음을 조용히 내려놓길 바란다. 나도 사장이지만 사장을 믿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장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내가 시간을 제일 많이 쓴 일이 사람 만나는 일이었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 기업 CEO들을 특히 많이 만났다. 모두 백전노장으로 업계에서 능력 있는 CEO로 알려진 분들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 역시 나와 똑같이 헤매고 있었다. 조언을 들으려 만났는데 오히려 나한테 조언을 해달라는 이들도 많았다. 30년 동안 경영을 잘 해왔던 분들도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 기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단다. 그분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결코 아니다. 급물살이 너무 거세 리더들조차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그 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라. 말 그대로 어떤 변수가 오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어떤 외부 변수가 닥쳐도 내 일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코로나 못지않은 돌발 상황을 여러 번 맞는다. 갑자기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이 아파 일을 그만두고 간호해야 할 수도 있다. 남편이 실직해서 역할을 바꿔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오기도 한다. 혹은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직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내부와 외부의 모든 요인들이 아무리 변해도 언제든지 내가 원한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인디펜던트 워커다. 그것도 내가 가장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사람 말이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갖춰야 할 5가지. 첫째, 코어 콘텐츠를 가져라. 코어 콘텐츠는 어려운 게 아니다.
무엇이든 내가 관심이 있거나 해도 지겹지 않고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코어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춤을 잘 춘다, 요리를 잘한다, 혹은 수학이 너무 재미있다. 마케팅 아이디어가 맨날 솟구친다. 자전거를 잘 타거나 만화를 잘 그리는 것도 좋다. 게임이나 정리정돈 그 무엇이든 괜찮다. 꼭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택해도 좋다. 그럼 사람들은 꼭 묻는다. 이 중에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걸 골라야 하지 않나요? 남들이 당신보다 얼마나 잘하는 줄 알고 남들과 비교부터 하고 시작하나. 남과 비교하면 시작도 절대 못한다. 남들보다 잘해서 코어 콘텐츠가 아니라 나만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코어 콘텐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처음엔 다 어설프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누구나 5년 이상 집중해서 노력한다면 남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나만의 코어 콘텐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디지털 기술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대개 혼자서 출발한다. 일의 고수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홍보하고 고객을 관리하고 커리어 개발도 해야 한다. 기초적인 SNS 마케팅부터 구체적인 홍보까지 스스로 다 해야 한다. 내가 처음 직업 세계에 발디딘 때부터 지금까지 익힌 디지털 업무 기술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문서 작업, 파워포인트, 동영상 작업, 블로그 작업, 네이버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마케팅, 페이스북 광고 관리, 홈페이지 제작, 앱 개발 등 안 해본 것이 없다. 새로운 플랫폼이 출현할 때마다 즉시 그 기술을 배웠고 이제는 모든 플랫폼의 연관성과 시의성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적용한다. 장소 불문, 나라 불문하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은 기본이고 자신을 어디에서든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곳에서 매우 유능하게 활동해야 한다. 셋째, 셀프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만들어라. 나는 끊임없이 공부해왔다. 한 분야에서 코어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코어가 재정비되고 업그레이드된 상태를 매일 유지한다는 얘기다. 적어도 3개에서 5개 정도의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코어 컨텐츠가 유지되고 더 탄탄해지려면 그 코어의 주변 공부를 해야 하고 그래야만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특히 요즘처럼 유속이 빠른 시대에는 6개월 정도 정신 못 차리고 딴짓을 하면 금세 뒤처진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자신의 일에 투자해야 발전할 수 있다. 작은 돈일지라도 잘 관리해서 미래를 위한 일에 혹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 수입의 30% 정도는 미래를 위한 공부에 투자해야 한다. 나는 매일 영어 공부, 디지털 공부, 책 읽기, 과학 공부, 취미 개발을 꾸준히 한다. 남들은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냐고 묻는데 괜찮다. 힘든 것과 바쁜 것은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그래도 바쁜 게 한가한 것보다는 낫고 힘든 게 슬픈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오랫동안 인디펜던트 워커로 살아오며 체험했다. 그래도 참 좋은 것은 이런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결과가 내 몸과 커리어와 내 인생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것이다. 결과를 나눌 때마다 돈도 되고 커리어도 상승하니 얼마나 좋은가. 넷째, 네트워크를 관리하라. 회사 밖에서 혼자 일하게 되면 일감이 끊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왜 나를 찾지 않는지 감도 안 잡힐 때는 더욱 난감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다. 일이 끊겼다는 것은 독립한 게 아니라 고립되었다는 반증이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이때다. 그럴 때는 왜냐고 자꾸 묻지 말아야 한다.
혼자서 질문만 하다 보면 어느새 질문이 질타가 되고 자책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을 키우게 된다. 자칫하면 고립감과 패배감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 혹시 인디펜던트 워커를 혼자서 일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독립적으로 일하되 사람과 사회와 촘촘히 연결되고 그 연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만약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지금 다니던 회사를 떠나야 한다면, 혹은 회사가 없어진다면 딱 3일만 힘들어하길 바란다. 그리고 담대히 일어나 스스로에게 졸업장을 주길 바란다. 그동안 고생한 나를 충분히 격려하고 위로해주자. 그리고 인디펜던트 워커로서 새로운 세상에 입학하자. 앞으로 몇 년간 우리는 위기의 시간을 겪을 것이다. 어쩌면 내 일이 무너지는 순간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럴 때면 세 번째 리부트 공식, 인디펜던트 워커의 희망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가슴에 새겨놓을 말이 있다. 일은 무너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담대하게 나답게 인디펜던트 워커로 리부트하자. 혼돈의 변수는 불변의 상수로 이겨라.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거의 다 크고 작은 인생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누군가는 은퇴 후 목표한 길이 막히고, 누군가는 먹고 살 수출길이 막히고, 누군가는 미래의 꿈이 막혔다. 하지만 길이 끊어졌다고 언제까지나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다. 한마디로 코로나 이후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으려면 목표를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수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는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그 일을 하고 싶은 나는 변하지 않는 상수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걸 놓치고 상수와 변수를 헷갈리면 마음을 다치기 쉽다. 얼마 전 대학생 아들을 둔 친구가 전화로 하소연을 해왔다. 아들이 지난달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길이 막히자 낙담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드러누워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워킹 홀리데이를 갈 수 없게 된 상황은 변수다. 변수는 얼마든지 다른 변수로 바꿀 수 있다. 돈도 벌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서도 찾기 나름이다. 그런데 달라진 상황을 불변의 상수로 보면 워킹 홀리데이를 못 가게 된 상황에 사로잡혀 낙담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외부 상황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수와 변수를 구분할 줄 알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코로나로 현지에 발이 묶일 수도 있었는데 직전이라도 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지금처럼 모든 것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혼돈의 시대에는 상수인 나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 50을 넘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재료 탓을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재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행이다.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행운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불행일 것이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나에게 온 모든 일은 행운도 불행도 아니었다. 지금의 상황도 재료로 보면 생각이 조금은 명료해진다. 코로나를 불행이라고 단정짓는 대신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재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미래의 당신이 이렇게 말하게 될는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제 계획이 다 어긋났죠. 당시엔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행운이었더라고요.
시대에 뒤처진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사실 나 역시 2021년에 목표한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 베트남에서 3개월씩 지내면서 강연도 하고 단기 영어 수업도 들으려 했는데 일거에 물거품이 됐다. 이건 나에게 불행일까 행운일까? 나는 그때마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 코로나는 변수일 뿐이야. 다행히 아직 몸도 회사도 건재하니까 괜찮아. 크게 심호흡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분명한 것은 계획한 대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은 아니라는 것이다. 진짜 불행은 막힌 길, 틀어진 목표, 무너진 꿈 앞에서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코로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멈춤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덕분에 다른 꿈을 꾸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상수인 내가 변수인 코로나를 맞아 좌절하는 대신 남과 다른 꿈을 꾸고 절망하는 대신 예전과 다른 힘을 꺼냈으면 된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지금 스스로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임을 끊임없이 일깨워주자.